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 인수, 점유율 2위로 껑충이라는 제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메모리와 저장 장치 사업을 인수한다. 이로써 세계 낸드 메모리 시장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 등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앞서서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M&A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현재 또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AMD가 또 추가 인수를 또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그 재편 움직임이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이 큰 뉴스가 터졌어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메모리 사업 부문을 10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죠. 네, 방금 이제 뉴스 돋보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어제 하루 종일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뉴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옵틴 사업부 제외하고 이제 낸드 사업 부분을 전체 이 한 90억 달러, 하나로 따져보면 10조 3천억 원 정도에 이제 인수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우리가 SS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사업 부분하고 이제 낸드의 단품 사업부, 그리고 웨이퍼 비즈니스, 그리고 중국 다롄의 이제 생산 시설이 있거든요. 요거 다 합쳐서 낸드 사업을 이제 인수하겠다는 건데 일단 내년 말에 8조 원 정도 지급하고요. 나머지 잔액 2조 3천억 원은 2025년 3월에 지급하는 걸로 이제 일정을 짰습니다. 자금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동원하고 이제 일부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일단 이번 M&A 규모 자체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16년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 그때 금액이 8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10억 달러 더 많은 수준이고요. 최태원 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또 발휘가 됐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2년에 이 하이닉스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때 나의 애니멀 스피릿을 좀 믿어달라.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을 좀 믿어달라는 건데 예.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물적 감각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OCI 머티리얼즈 4,800억 원에 사들였고요. 2017년에는 LG 실트론 한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도 이제 일본 도시바 메모리 지분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때도 한 4조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를 SK그룹의 이제 핵심 사업 부분을 키웠던 거죠. 네, 그렇죠. 자, SK그룹이 그동안 이 M&A 역사를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네, 평가를 그렇죠. 내릴 수가 있겠고 네. 또 그런 밑바탕이 아마 어제 나온 네. 그런 초대형 M&A 를 성사시킨 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이게 사실 SK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디램에 비해서 이 낸드 플래시 부분이 좀 취약했다는 지적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디램이 72%에 달했고 낸드가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오르면 이제 수익이 좋아지고 괜찮은데 문제는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이러면서 이 실적 변동성이 디램 가격이랑 연동이 돼서 굉장히 높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SK하이닉스의 굉장히 약점으로 좀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014년에는 미국 바이올린 메모리 카드 사업부 인수했고 또 벨라루스의 소프텍 벨라루스 펌웨어 사업부도 인수를 했습니다. 네. 2017년 당시 이제 도시바 지금은 키옥시아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4조 원 투자한 것도 사실은 다 이제 낸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세태원 회장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됐던 건데 네. 이번에 인텔 메모리 사업 부분 인수하면 이제 SK하이닉스의 디램 비중은 한 60% 정도로 낮아지고요. 네. 낸드 비중이 한 40% 정도로 올라오니까 얼추 이제 균형이 좀 맞춰지는 셈인 거죠. 네, 그렇죠.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디램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이 항상 좀 약점으로 지적되어 네, 왔잖아요. 네. 물론 디램 업황이 좋으면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일 그렇죠. 수 있지만 네. 디램 업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네, 점에서 낸드의 비중을 좀 높이려는 게 SK하이닉스의 목표였는데 네.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역시 M&A를 통해서 그렇죠. 과감하게 좀 투자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네, 시장
시장 조사업체 옴니아 자료를 보면 이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낸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3.8%로 이제 1위입니다. 네. 키옥시아가 17.4%로 2위고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15%로 3위이고요. 인텔과 하이닉스가 뭐 고만고만한데 11.5%, 뭐 11.4% 그래서 각각 4위, 5위를 기록 중인데 예. 이번에 이제 인텔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 낸드 시장 점유율이 합해서 이제 23%로 꽁충 뛰어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2위에 올라서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기업용 SSD. 그러니까 아까 이 SSD 앞에 엔터프라이즈를 붙여서 우리가 ESSD라고 부르는데요. 네.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중에서도 이제 이 기업용 SSD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2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SSD라는 건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건데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이제 뭐 처리 지연이나 발열, 소음 이런 것도 굉장히 적고요. 크기를 줄이거나 이제 경량화, 무게를 줄이는 데에도 이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장치 중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CPU라고 부르고 이거는 인텔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램 이게 이제 주 기억 장치고요. 하드디스크 뭐 HDD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네. 보조 기억 장치인데 이 세 개가 PC의 성능을 좌우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CPU와하고 이제 CPU, 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이 업그레이드된 속도가 빨라졌어요. 네. 그런데 HDD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SSD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기업용 SSD 시장의 이제 2분기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4% 그리고 인텔이 이제 30%였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텔과 하이닉스를 합하면 37%가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예. 인텔이 사실 이 기업용 SSD 관련해서는 뭐 국제 표준을 주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라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SK 네. 하이닉스가 인수하는 것 중에 낸드 사업 부문 안에 이제 네. 인텔의 기업용 SSD 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텔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군요. 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기업용 SSD 시장에서만큼은 이제 점유율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디램에서 지금 네. 1,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낸드에서도 1, 2위를 하게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정말 아주 발군의 성장하고 그런 있죠. 역량을 네. 발휘하고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좋은 건데 인텔이 네. 왜 이것을 SK 하이닉스에 넘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인텔이 뭐 이 반도체 시장에 한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을 정도로 강자였잖아요. 네. 근데 환경 변화에 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출시가 되면서 이게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이럴 때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최근에 이제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도 좀 뒤처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CPU 부분 경쟁사인 미국의 AMD가 지난해 이제 7나노 CPU를 출시를 했는데 인텔은 이제 2분기에 뭐 7나노 CPU 출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출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실망감을 줬고요. 예. 또 애플이 인텔에서 반도체를 그동안 공급받아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만의 TSMC 뭐 여기로 이제 반도체 생산을 좀 맡기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밀리는 양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창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의 메모리 사업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낸드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인텔은 완전히 이제 비메모리 사업에만 치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이렇게 매각한 대금 이제 10조 3천억 원 정도로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좀 강화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5G 네트워킹이라든가 뭐 인텔리전스 엣지, 뭐 자율주행 기술 이게 이제 다 미래의 성장 산업이잖아요. 이런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뭐 외신들은 인텔이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이제 약간 본래 이런 전략에 뭐 돌아가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약간 호평을 내놓았고 네. 사실 이제 요 기사가 나온 첫날에는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뭐 예. 간밤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만큼 시장에서도 인텔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뭐 의민하는 거다라는 평가들이 좀 높았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텔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 네. 같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네. 것을 얻은 그런 윈윈 거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SK 하이닉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요새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뭐 합종 연횡, M&A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뭐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M&A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그래픽 이제 처리 장치의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이제 이 ARM이라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설계업체 펜피니스 업체거든요. 네. 여기를 4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최근 환율 기준으로 보면 한화로 45조 5천억 원 정도인데 네.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또 글로벌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뭐 엔비디아하고 경쟁 관계인 미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가 이제 AMD인데 네.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인 자일링스 인수를 추진 중이고요. 인수 예상금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34조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M&A 시장 규모가 아마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인수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군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조금 이제 하락 마감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이 뉴스가 사실 이제 밤사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이제 알려졌고 우리나라 이제 시간 기준으로 보면 개장하기 10분 전에 이제 한 8시 50분 정도에 SK 하이닉스가 공시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면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바로 반등해서 대략 한 5% 정도 오르면서 9만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전에 상승폭도 반납하고 하락 반전에서 1.73% 하락한 85,20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게 일단은 워낙에 이제 투자 규모가 크니까 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 2017년에 뭐 키옥시아에 4조 원 정도 넣었고 네. 이번에 또 10조 원 정도 이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자금 마련 부담이 일단 있고요. 낸드는 사실 뭐 디램에 비해서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증권가 애널리스트 이제 몇 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낸드 시장 내 경쟁사가 일단 줄어들면서 낸드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네. 전망을 좀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로서는 그동안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됐던 게 바로 이제 이 SSD 분야였는데 뭐 삼성 D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강제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자금 부담 이런 것도 뭐 10조 3천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생산시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시설 하나 세운다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수해 오는 것 중에 중국의 다른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다라는 예.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사업이 이제 단기적으로 흑재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염원해왔던 낸드 플래시 부문의 어떤 경쟁력을 인텔의 이 낸드 사업 인수로 인해서 빠르게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좀 관심이 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